네. 옛날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처음 했을 때 네. 그 던킨 도너츠 사건이 있어요. 던킨 도너츠 사건이요? 그게 뭔가요? 제가 언젠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출근하면서 네.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그렇죠. 그 조국과 커피, 임종석 그 장면. 던킨 도너츠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던킨 도너츠는 사실상 미국 동부에 있는 그 샐러리맨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고 출근하는 커피예요. 그리고 서부가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서부 같은 데서 이제 IT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 이미지의 커피가 스타벅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농담적으로 미국 동부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네. 농담적으로 베스킨 도너츠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베스킨 도너츠. 네,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 도너츠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계열? 한국에선 같은 회사인데 뭐 미국에선 달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의 베스킨과 라빈스가 원래 그 미 해군 수병으로 있다가 미국 해군 함정들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장병 복지를 위해서 그 태평양에서 일본이랑 싸웠으니까 아이스크림 보급선이 따로 있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친구들이 나와서 만든 게 베스킨 라빈스. 그래서 딱 그 미군 옛날에 보문부했던 동부 쪽에 인구 많았던 지역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베스킨 라빈스랑 던킨 도너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 던킨 도너츠는 한국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거예요. 네. 지하철 역사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타워 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까지 과천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너츠 커피를 들고 왔다? 어디서 샀지? 제가 그래서 타워 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너츠를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야 이준석 대표 대단하다. 그걸 또 확인을 해봤어요? 던킨 도너츠 어디서 파는지? 왜냐면 저도 요즘 던킨 도너츠를 잘 안 사 먹는 게 한국에는 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 물론 아니요 뭐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덕수궁 옆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누구한테 받을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준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것도 이제 들고 가는 거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해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진이네요. 그거를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 도너츠에 들어가면 던킨은 드라이브스루가 없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스타벅스는 있지만 던킨에 내려가지고 사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하는 분한테 던킨 사와라라고 시켰을까? 자기가 가서 직접 샀을까? 여러 가지 특이한 장면이긴 합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있거든요. 저런 하나 이제 되게 이제 이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특이하네.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네. 대선 모드 들어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이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간다 이러면은 기자들이 물어보죠.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는 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커요. 맞아요. 내가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진짜 그 뜻이었는지 알고 기사 쓰고 싶은 욕망이 강하거든요. 확인해야 씁니다. 그러니까 1992 이런 거 입고 간다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확인해서 다 써달라는 취지고 실제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92 그 티셔츠도 작년에 출시한 티셔츠인데 옛날 티셔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티셔츠가 아닌 거가 확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여의도 사투리에 너무 익숙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서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총선에서 인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대통령의 인기에 떨어지면은 차세대 대선 주자를 띄워가지고 극복해야 된다. 그게 옛날에 와 있을 때도 뭐 이회창 총재를 띄워보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대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 아니 근데 지금 총선이 목전인데 85일, 86일 정도 남았는데 당대표가 대선 행보 혼자서 하고 있으면 이거는 겉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대선 행보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뭐 검증된 전략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근데 대중은 한번 뭘 평가하냐면요. 아무리 그 보수 언론이 만들어 주려 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딱 그 감동을 주는 연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멋진 무슨 뭐가 하나 떠가지고 네. 키 이벤트가 남아야 돼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든지 몇 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없다. 저는 아직은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임종석 조국 같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하고 뭐 대선진로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앞에 대선진로 좋은데 술병 놓고 하는 게 네. 대선에 관심 많다 알겠다 그런데 그게 뭔 짓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획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좀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부족하다. 들어갈 때 무슨 뭐 케이크를 옆에 들고 하는 거 그걸 뭐 아이콘화 해가지고 그림 네. 그거는요 누가 봐도 예, 누구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멋 부리는 거지. 저는 결국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지도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저도 그 고민 항상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케이크 들고 가는 거는 그때 이제 딸 생일인데 네. 뭐 하여튼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뒷모습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건 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이것 좀 여쭈고 싶어요. 아유 시간이 벌써 53분이네.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그 느닷없이 되자마자 비대위원회 되자마자 이 안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이 6글자를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김경률 개인의 생각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션이냐 뭐 여러 가지 또 억측이 당연히 전 짜고 치는 걸 보죠. 당연히 짜고 쳤다. 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보통은 보수 진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러 넘어온 분들 중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계열도 있고,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이낙연 총리의 계열의 인사들이 경선 지고 도온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 안에서 이념으로 보수를 버틸 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이념으로 보수를 버틸 수는 없거든요. 평생 네.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런 길로 가면은 별로 결말이 안 좋은 게 네. 김근식 교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살아온 거는 뭐 김정은하고 낙수하고 다 이렇게 이걸 살아왔는데 운동권이죠. 그리고 뭐 천안함도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네. 있는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강경 보수 이렇게 하려 그러면 뉴라이트 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근식 교수가 그거를 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요새. 예. 본인이 이준석보다 진짜 보수임을 증명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근데 네,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태경의 인생이 그거예요. 예. 하태경도 그렇죠. 하태경 의원의 인생이 그거거든요. 북한 근데 갔다 하태경 오고. 의원 정도면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대중은 얼마나 좀 불안불안한 시선을 봐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태경 의원도 거의 10년 넘게 걸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전 승부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또 다시 한번 나는 이재명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한동훈이 좋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버텨야 되는 거죠. 왜냐 이제는 옛날에는 난 이재명이 너무 싫어가지고 윤석열을 민다가 됐는데 지금은 야 이재명이 싫다고 윤석열을 미는 것도 아니지 않아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그렇죠. 나오니까 예. 이재명이 싫고 대신 나는 이번에는 한동훈은 윤석열이랑 좀 다르다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예. 아까 말했듯이 강골 보수할 자신은 없으니까. 예. 그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향자가 더 세게 말한다 이 이론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추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추종해.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사람에 충성해야 돼. 약속대로 하는 거죠. 이제 티키타카 해가지고 뭐 한동훈 네. 위원장한테 뭐 네.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 나중에 들어준 척하면서 김건희 특검 받겠다 대신 총선 이후에 뭐 이런 걸 대안이라고 내놓을 거예요. 그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쓰기도 그런 거,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빌드업 하는 거다. 어차피 자기들도 이거에 뭐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까. 네. 제가 참 신당하면서 이제 정치 평론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예. 또 하나 서비스로 해주세요. 지금 한 게 다 서비스죠. 그렇게 할 거다. 나중에 보십시오.